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답은 5번이죠. 자, 그러면 답을 찾는 과정과 이 문제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건지 이게 더 중요하겠죠. 1번 work하고 working. 이제 한서를 다 안 하더라도 새로운 거 아니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겁니다. 1번 그럼 뭐예요? work하고 working. 자, 이건 어떤 패턴이었습니까? 딱 보는 순간 능동, 수동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yet those history unpaid amateurs 이렇게 나와 있죠. worked, working for themselves 이렇게 나와 있죠. 아직 그러면 이거는 그 능동 수동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을 당하지 그러니까 앞에는 아마추어죠. 아마추어를 꾸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동사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뭐라고? 능동 수동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콤마 앞에 있는 거죠. 자, 아마추어 콤마 있죠? 요거. 이게 더 중요하죠? 자, 여기 봐. 뭐냐면 이렇게 콤마가 있어요. 콤마가. 콤마. 이 콤마가 뭐냐 이거죠? 이걸 그냥 숨 쉬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콤마 나올 때에서 숨 쉬고 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상부터 즉 심화과정, 고등학교 수능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나오는 심화과정 2학년 때는 이런 쉼표 같은 거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글을 쓸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서 대학교를 가거나 뭐 성인이 돼가지고 영어를 접할 때는 이런 콤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콤마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뭐야? 그렇죠. 동시 상황을 나타내거나 동격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법이죠? 자, 잘 보세요. 이 패턴. 콤마 있고 X 나와 있고 XING 나와 있죠? 이렇게 보자. XED, XING 요거죠? 요거. 이거일 때는 무조건 얘는 동격이에요. 뭐라고? 동격이야. 동격의 콤마라고. 요게 중요해. 같은 단어여야 돼. 이 같은 단어에서 태만 바뀌는 거죠. 이렇게. XX잖아요. 요거를 필기하란 말이야, 이게. 그냥 동격이라고. 동격이라는 건 뭐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 그렇죠. 그럼 아마추어죠. 언패드니까 이건 뭐 보수를 받지 않는 아마추어가 주어가 되는데 그럼 얘는 능동수동이라고 했죠. 누군가에 의해서 일을 당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워킹이 되겠죠. 일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가 되는 거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키다 당하다라기보다도 하고 있는, 되어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그건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맞춰서 하면 돼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시키는으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야? 요 패턴이죠. 콤마 있을 때 이 콤마가 뭐냐? 그럼 이때 콤마 있을 때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있을 때 형태만 바뀌어 나올 때는 이렇게 꾸며준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일하고 있는 아마추어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working이죠. working. 됐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주어는 안 나왔고 have made remarkable achievement in history 이게 이제 주어 동사가 되니까 어차피 해석은 여러분 숙제를 해와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his하고 there죠. his하고 there가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공식도 아니야.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남자 아니면 대인지 이것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건 특별히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그들이에요. 그들. 그래서 their. 그래서 이 그 지칭사 his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공식이 필요 없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유추하면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면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틀린
일이 없단 말이야. 지금은 약간 생소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인칭대명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을 통해서 누굴 가리키는지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해석상 their예요. 그들의 이런 뜻이야. 가장 큰 공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공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ir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ho하고 whos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야? 똑같아. 이거 봐봐. 콤마 있죠? X가 똑같죠. who, whose. 똑같은 거야. 이런 형태일 때는 뭐다? 이거 꾸며준. 이게 뭐예요? 동격이라고. 그럼 이 X가 who나 whose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선행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꾸며준다는 얘기를 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럼 봐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Fairly deformed.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선행사인데 그러면 이게 who인지 whose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녀의 마지막 떠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녀의 마지막 떠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의 뭐뭇이 돼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지막 정리, 이게 떠름이라는 것은 마지막 정리거든요. 마지막 정리. 그래서 나중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소유격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죠. 그럼 여기에서 잘 봐. 여기서 잘 봐. 여기서 해석을 다 안 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핵심이 학습 목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기가 됐죠?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조금 응용해서 who하고요. whose가 나왔지. 이거를 따로 공부해야 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떨 땐 who고 어떨 땐 whose죠. 당연히 얘는 주격이니까 뭐뭐 은은이가 얘는 누구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문장이 복잡해지면 문제를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해석으로 하면. 그래서 일단 해석하기 전에 형태를 먼저 봐야 된단 말이야. who하고 whose는. 알았어? 그렇죠. 그럼 간단해요. who하고 whose가 나오지. 그러면 이건 알아야 돼. 얘는 주격이야. 얘는 소유격이야. 알겠습니까? 소유격 관계 대명사잖아요. 이건 알잖아.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뒤에 있죠? 명사가 나오면 소유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동사가 등장해야 돼. 동사. 주어니까 주어 동사잖아요. 얘는 소유격이니까 나의 책 같은 거라고. 됐어? 오케이. 그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whose만 공부하면 돼. whose가 답이 되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명사가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동사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지. 이것만 보면 돼. 그래서 who하고 whose는 정말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봐야 된다? 뒤에 명사를 보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콤마 찍고 동격인 거 알았죠? 그 다음에 who하고 whose는 뒤를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패턴을 공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딱 보고 선생님이 이 패턴이었지? 딱 머릿속에 입력해서 풀어줘야 돼. 자, 그럼 그거에 그대로 정리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뒤에 last for moment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정리.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가 명사죠. 그 다음에 동사가 퍼즐드가 나왔지. 뭐 어떤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지. 이거 whose죠. 됐어? 그렇죠. 2번. 깨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답은 5번. 됐습니까? 5번. 6번. 자, 6번도 마찬가지죠. weather. 자, 이때 weather가 나와 있죠? 이때 weather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뭐 이건 해석 문제야. 그냥 뭐라고? 인지 아닌지. 그래서 weather가 나오면은 그냥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규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잘 하고 있느냐. 그래서 맞게 접속사라는 어법적인 형태를 잘 쓸 수 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weather가 나오면 뭐인지 아닌지로만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웨더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복잡한 게 있어.
whether 뒤에는 or나 hat이 생략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whether에 대한 문법적인 형태는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whether가 딱 나오면 잘 나오지도 않아 이놈들은. 나오면 그냥 인지 아닌지 해석이 맞으면 그냥 맞는 거야. 이렇게 우리 공부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맞는 거죠. 그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이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해석을 꼭 해보세요. 워크북까지 여러분들한테 그 프린트를 한다 그러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분간 대면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숙제를 노트나 여러분들 다른 데다가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숙제한 거, 해석한 거를 우리가 선생님한테 나중에 수업 그 다음 시간에 하기 전에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숙제 카톡 그 찍어서 보내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비대면이 뭐 좀 더 이어지니까 숙제 검사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ind 나와 있죠? find.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find가 나와 있는데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처음에 한 거죠. 병렬 구조죠.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니까.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바로 앞에 뭐가 있어? and가 있죠. 됐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 여기 보세요. 같은 병렬 구조인데 뭐냐면 여기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고 익숙해져야 돼. 여기 동사가 있죠.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어. 근데 여기에 한 단계 건너뛰어서 and가 있지. 요거. 얘를 없는 걸로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바로 앞에 여기 and가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어. 이걸 알아야 해. 요게. 알았니요? 그래서 이 and라는 것은 바로 붙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간격이 뭐예요?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사가 있을 때 뭐부터 봐야 돼? 그 앞에 있는 and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거 무슨 구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and가 있으면 뭐예요? 이거 무조건 병렬 구조죠. 그럼 병렬 구조는 대충 공부 안다고 그랬지. 어떻게 하랬어? 뭘 찾는다고? 숨겨진 주어. 뭐라고? 숨겨진 주어. 그래서 이 and가 있으면 결국 이거는 빨리 어디로 전환해야 돼? 아, 이거는 병렬 구조니까. 병렬 구조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숨겨진 주어.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어. 앞에 대충 보면 안 돼, 이거. 병렬 구조가 복잡해지면 되게 어렵단 말이야. 고1 때까지는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ing면 ing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복잡해져요. 복잡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함정을 판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알아야 돼. 그 원리가 뭐라고? 병렬 구조는 대충 앞에 거 두드려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숨겨진 주어를 찾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에 주어를 보고 여기다 대입을 시켜봐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이거 빼고 알았어? 그럼 봐봐. 물론 당연히 병렬 구조는 여기 주어가 없으니까 얘는 명사가 아니고 부사 같은 거예요. 없는 놈이라고. 그럼 이 자리에 숨겨진 주어를 집어넣고 말이 되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복잡해진 것도 알 수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주어를 찾아야지. Mr. Moon, 얘가 주어죠. Mr. Moon이 주어예요. 그럼 당연히 could always hunt, try, find, make, and gradually 빼고, 그죠? gradually 빼고. 그럼 여기에서는 그럼 누구예요? 주어가 숨겨진 주어가 누구야? 그쵸? 누굽니까? 문노죠. 아니, 문이죠. Mr. Moon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Mr. Moon이 생략됐기 때문에 얘가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Mr. Moon could가 생략된 거잖아요. 조동사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앞에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이걸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and 앞에 지금 make 나왔으니까 그냥 fine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맞을 수 있지만 복잡해지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본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기본 플러스 스킬이 중요해. 그 스킬은 내가 알려주고 있죠. 그 스킬은 뭐예요? 공식화 시켜야 돼. 그래서 문장을 이제는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공식에 의해서
정말 딱 보고 어떤 내용인지 쭉쭉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거의 기저 지식, 배경 지식, 기본 지식이 어법이라는 거지. 물론 당연히 독해 때는 우리가 그 방학 특강 들어가면 그 답을 찾는 수업을 한다고 그랬었죠. 내신 말고. 그거는 그때 따로 할 겁니다.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 거야. 그 공식 플러스 이 정확한 거를 같이 해서 빨리 정확히 신속 찾으면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번 시험에 좀 안 나온 학생도 좀 있는데 그거는 그 좀 학교 시험이 그 학교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렵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를 상위권 점수를 유지하려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알았죠?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했으면 어렵게 났을 때는 점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고2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뭐 그렇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하고 있었고 뭐 오늘 뭐 아까 보니까 까먹고 있다가 늦게 들어온 학생도 있고 막 그런데 뭐 애들 많지도 않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가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2, 고1, 고2가 있죠. 고1 때 만약에 고1 때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고2 때 성적이 상승하면 내신 성적이 상승하면 그 여러분들 학종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수시나 학종 위주로 하는 그러한 대학에서는 되게 높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족거나 그럴 필요 없고 만약에 잘 보거나 그렇던 학생들은 유지를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로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건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고 있었으면 눈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할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했다 그러면 정신교육이나 동기부여는 여기 끝내고 계속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시죠? 자, 뭐라 그랬어? 대시 딱 나오면은 저번 시간에 1교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어디부터 보라고? 뒤부터 보라고. 자, 다시 이거 한번 보자. 이 넘버링은 새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쓰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공통된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묶는 거야. 그래서 오늘 2교시 때 넘버링입니다. 1교시 때 넘버링하고 다르다고 헷갈리면 안 돼. 그냥 숫자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시죠? 뭐라고? 대. 다시 복습해봐. 대시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요? 어디부터 보라고? 뒤부터 보라고. 뭐라고? 뒤. 대 나오면 순서 메커니즘 어떻게 돼? 이거는 뒤. 알고리즘. 뒤. 어떻게 돼? 완전, 불완전 이거죠? 이게 알고리즘이죠. 그럼 여기서 대는 완전한 거 나올 수도 있고 불완전 둘 다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완전한 경우, 불완전한 경우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을 볼까요?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 형식이 갖춰졌다는 얘기죠. 형식이 갖춰졌다는 건 뭡니까? 2형식이냐, 2형식이냐, 3형식이냐, 4형식이냐, 5형식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저는 1형식에서 5형식 몰라요. 이렇게 해도 그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되겠죠. 동사 뒤에 걸 봐야 돼. 알았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아. 근데 뭐는 알아야 돼? 완전하다라는 건 뭐예요? 논리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완전한 거지만 형식을 좀 정확히 모르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사 뒤에 게 봐야 돼. 동사 뒤에 게. 알았어? 동사 뒤에 게. 그러면 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나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등장하잖아요? 얘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냥. 물론 여기에 따라서 1형식, 2형식, 3형식 뭐 쭉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완전한 문장일 때 이 문장의 동사 뒤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는 완전한 놈이라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또 동사 뒤에 우리 부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부사. 요 동사 뒤에 부사는 일형식 문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일반적으로 이거보단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얘도 완전한 거고 얘도 완전한 거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공부해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 완전 불완전일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라고요. 이것만 일단 공부를 하세요. 알겠어? 그렇죠. 요건지 아닌지만 먼저 보면 돼. 자, 그럼 보자. 동사가 뭐예요? get이죠. get. 뭐라고? get이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서 보면은 lost죠. 그럼 여기 보세요. 알고리즘 that 나왔지. 뒷문장 봤지. 완전 불완전 체크해야지. 완전하면 이렇게 가려 했지. 그럼 동사 뒤에 lost, get이 동사지. lost가 나왔지. lost는 형용사란 말이야.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완전해.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쳐? 요거 X. 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 거야? 접속사. 그래서 여기에서 요 대선 다시 역으로 돌아서 이 역 알고리즘으로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접속사지. 그럼 접속사로 결정 났으면 이제 어디로 가? 뒤로 가는 거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 또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어떻게 하라 그랬어? 명사가 있으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뭐야 그러면? realize 그 동사죠. 그럼 당연히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동생이나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야 이거 그냥 대답 아니야 이러지 말고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탄탄해질 수 있죠. 물론 기초적으로 중학교 때라든가 1학년 때 문법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감안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족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부족한 문법적인 그 설명은 대면으로 됐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선생님이 다시 또 클리닉을 통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다? 오늘부터 방학특강 전까지는 어떤 거다? 문법 문제, 심화과정,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어법 문제가 어떤 형태고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어떤 유형이다. 어떤 유형일 때는 그거를 어떤 유형인지 알고 그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그게 학습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막 하다 보면 그냥 대충 막 하면 안 돼. 그거 잊을만 하면 내가 얘기해주고 잊을만 하면 얘기해주잖아. 그치? 그렇습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takes to the most peopl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being이 나와 있죠. being. 그래서 여기에서는 being 여기 ing가 나왔죠. 그래서 ing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네 번째. 요거는 being 여기서 중요한 게 닮아. being이 나왔죠. 요걸 해석하는 게 중요해. 이게 비동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동사에다가 ing 붙이 그러니까 요거는 be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여기 그쵸? 잘 보세요. 요걸 해석을 잘해야 돼. 동사 뒤에 ing 붙은 거를 물어보는 거지 be를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비동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거.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에 뭘 붙여서 이렇게 ing 붙었다라는 것은 뭘 찾아보려 했습니까? 주어를 찾으라 했지. 뭐라고? 주어를 찾아보라 했습니다. 주어.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오면 알고리즘 어떻게 돼? 일단 끊고 이 앞에 뭘 찾아봐야 돼? 주어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잘 봐. 이거는
좀 이게 아니라 항상 어떤 그 큰 줄기가 있으면 툭 튀어나오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동사에 ing가 있죠. 근데 이거랑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문장 앞에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주어를 찾는 게 아니라 얘는 동사를 찾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요 동사에 ing 있는데 이 앞에 주어가 그 명확하게 안 나오면 여기에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동사가 take하고 spend 요거는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요거 알았지? 요건 다른 공식이야. 그래서 자 문법 문제에 동사에 ing가 딱 나와서 요거만 딱 밑줄 쳐져 있어. 근데 앞문장을 주어를 찾으려다 보니 동사가 take하고 spend야. 그러면 얘는 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야. 동사 ing가 딱 있는데 앞문장을 무조건 봐야 되지.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왜? 스테이크랑 스펜드가 있으면 이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문장의 동사가 뭡니까 지금? 뭐예요? takes죠. 뭐라고? takes.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요렇게 요거 필기 다 필기 하겠지만 take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spend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블라블라 하고 여기에 동사에다가 ing 붙거나 그렇죠? to 부정사가 나오는 패턴 이렇게 패턴을 정해주세요. 이 패턴을 알았어? 이 패턴을 정해주라고 이 패턴을 이거 문제야. 그래서 요럴 때는 둘 다 뭐예요? 그러면 소비하다지. 뭐라고? 소비하다. 이땐 쉬워요. take가 나오면 투정사, spend가 나오면 ing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야. 요거 말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보다도 뭐다? 이게 중요하죠. 동사에 ing가 붙었을 때 앞에 딱 봤는데 주어를 찾다 보니까 얘가 등장하면 얘는 이 문제라고요.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안 물어본다고. 이게 중요한.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take 뭐가 나온다 그랬어? to. 그러니까 being을 어떻게 고쳐야 돼? tobe로 고쳐야 되겠죠. to be. 알겠어요?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문제를 딱 보고 직관적이라는 뭐야? 보자마자 어떤 건지 탁 떠올라가고 그거를 찾아서 정확하게 답을 찾고 떳떳하게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실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to create 나와 있죠. to create. 그래서 이때 to create라는 것은 to 부정사가 밑줄적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되는데 to 부정사가 밑줄 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그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이런 뜻이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특별한 투부정사가 연결됐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있죠? take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앞으로도 투부정사 나오거든요. 이거 빼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답이 잘 안 돼요. 왜? 거의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 앞으로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주가 되는 그 형태가 있어. 그것만 공부하면 나머지는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투부정사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형태가 있거든. 그 형태는 아직 안 나왔으면 그걸 제외하고는 투부정사는 그냥 다 거의 말이 돼. 뭐뭐 하기 위해서야. 뭐뭐 때문이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5번은 패스. 됐어요? 오케이.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아까 take 말고 또 뭐야? 다른 그 형태가 있거든요. 그거 일단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나중에 한 후에 이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 것 투부정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즉 답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넘어가면 됩니다. 자, 7번 답은 그래서 이거 7번의 답은 요거 5번이죠. 5번 마찬가지죠. 1번 helping. 자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기 때문에 and 앞에 있는 그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 딱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exploring and helping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지. 물론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helping을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다? 숨겨진 뭐를 찾아라? 그렇죠. 주어를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숨겨진 주어를 일단 찾아야 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숨겨져 있는지를 계속 찾아봐야지. 이거를 helping 앞에 뭐가 있어요? 저기 exploring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고1 때까지는 통하는데 그 다음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뭐가 생각됐는지를 공부해야 돼. 자, 그럼 일단 and 앞에서 끊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주어는 뭡니까? 뭐예요? US Space Agency NASA가 되는 거죠. 얘가 주어죠. 얘가 주어죠. 자, 그러면 이거를 대충 ing 이거 좀 지울게. 대충 ing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뭘 찾으라고? 일단 숨겨진 주어를 찾으라 그랬어. 잘 보세요. 여기 and가 있죠? 있죠? 병렬 구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나중에 고3 되면. 그래서 기초를 잘 닦아놔야 돼. 그러면 뭐예요?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헬핑이 나와있죠? 여기에 헬핑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까지 되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주어가 뭐예요? 그렇죠. 나사까지란 말이야. 나사. 됐지? 그 여기도 이게 나사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주어가 나사. 알았어? 그럼 잘 봐. 나사 다음에 동사를 보세요. 동사. 나사가 뭘 도와주고 뭘 탐험한 게 아니죠. 나사는 is on the 100 starship이죠. 여기서 동사가 뭐예요? is죠? is란 말이야. is. 그래서 여기 생략된 거는 주어 동사 나사 is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끊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 앞에 여러분들이 뭐해서 어디까지가 여기 생략된 거예요? 뭐? 나사부터 is부터 어디까지 쭉 해서 어디까지 생략된 겁니까? 그렇죠. 프로젝트까지, 프로젝트 오브까지가 생략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프로젝트 오브까지. 그러면 요 헬핑은 앞에 어떤 주어하고 어떤 문장까지가 우리가 생략됐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나사가 도와준 게 아니라 나사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사 is 뭐 그렇죠. 쭉 해서 currently on the 100 years starship 콤마 찍고 a project of까지가 여기에 생략된 거라고. 그래서 of 뒤에까지가 공통된 거기 때문에 이걸 빼고 얘가 나온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우리가 틀린단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르면 얘가 이 ing하고 연결되는 건지 얘랑 연결되는 건지 몰라요. 왜? 나사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건 아니잖아. 나사는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있다. 그럼 여기도 나사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 구조를 보고 요 헬핑은 오브까지 걸리는 거다. 그래서 뒤에 오브가 전치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ing가 나온다.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봅시다.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문장. 요 앞문장. and 앞에 있는 앞문장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쭉쭉 나사부터 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is부터 해서 어디까지? of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of까지가 연결이 되는 거야. 얘하고 얘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달라지는 게 뭐예요? of 뒤에부터 달라지는 거지. 여기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exploring이 되는 거지. 그럼 달라지는 부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긴 뭐가 되는 거야? 헬핑 아니에요?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교집합이 뭐예요? 여기서 이거 교집합이 여기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5부까지 없어졌으니까 이게
ing가 돼서 결국 병렬 구조가 돼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거를 앞에 익스플레인 했으니까 홀라당 쓰면 안 돼. 숨겨진 걸 찾으라 그래서 숨겨진 거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숨겨진 걸 찾는 거다. 병렬 구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어려워지면 고3 되고 그러면 그래서 버릇을 잘 들여야 돼. 이거 ing니까 이거 ing 이러면 안 되고 10분에도 좀 시간 있을 때 숨겨진 앞문장에 있는 주어 그 주어를 찾았으면 동사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 생략된 거를 여기 집어넣어 봐야 돼. 그래 놓고 말이 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고1 때까지는 여기 ing니까 and니까 그냥 맞으면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병렬 구조가 제일 어려운 거야. 이제 고2, 고3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놈을 찾아라. 뭐라고? 숨겨진 놈을 찾아라. 그게 주어부터 찾고 동사도 숨겨져 있고 어디까지 숨겨져 있는 거를 끊을 수 있어야 돼. 즉 병렬 구조는 숨겨진 주어를 찾는 것이고 숨겨진 주어랑 합쳐지는 다른 구문들까지 끊어지는 공통된 부분이 어디까지 찾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교집합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의 병렬 구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문제를 풀면 또 나오니까 우리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는 지금 새로운 서식할 수 있는 항성을 찾고 있는 프로젝트와 사람들을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숙제를 해보라고. 그리고 어나더는 공식이 없어. 그냥 어나더 나오면 단수. 이것만 알면 돼. 그냥 이게 되게 쉬운 거야. 어나더 나오면 뭐예요? 단수죠.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어나더 옆에다가 이걸 써주세요. 뭘 써주냐고 지울게. 요거는 이런 패턴이야. 자, 쓰세요. 그냥 여기 숫자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지워졌으니까 그냥 쓴 거예요. 요거 필기하시고 어나더 밑줄 each 밑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every 얘는 그냥 단편적인 거야. 그러니까 쉬워. 틀리면 안 돼. 얘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뒤에 뭐가 이건 보면 되죠. 얘만 보면 그렇지? 얘 뭐야 그러면 단수. 이거 하나밖에 없어. 너무 쉽지. 그거예요. 됐습니까? 요거 어나더 each every. 그래서 이건 당연히 그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해석도 필요 없어. 그냥 어나더 나오면 뭐예요? 그냥 뒤에 거. 그럼 뭐예요? planet 이거죠? planet. 그렇기 때문에 뒤에 대형은 필요 없고 바로 뒤에 거. 바로 뒤에 명사가 planet이죠. 단수니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ssumed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뭐라 했습니까? 동사에 지금 뭘 쳐줬어? pp인지 ing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형태예요? 그렇죠. 동사에 뭐가 붙었어? ed가 붙었고 pp죠. 그 다음에 동사에 뭐 ing 붙으면 얘는 어떤 문제라고 그랬어? 얘는 뭐라고? 태라고 그냥. 근데 얘가 이렇게 문장 앞에 있으면 그냥 분사 구문일 뿐이에요. 분사 구문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하면서 동시에 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동사 일이냐? 동사 이렇게 밑줄이 이거 쳐져 있든 이건 어떤 걸 물어본다? 이게 중요하지. 어떤 거예요? 얘는 뭘 물어봐? 얘는 무조건 태라니까. 얘는 그럼 뭐예요? 수동의 의미고 얘는 뭐예요? 능동의 의미죠? 단지 앞에 나온 거니까 이건 뭐야? 분사구문이죠. 어쨌든 간에 능동이냐, 능동분사구문이냐, 수동분사구문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렇죠. 자, 그러면 assumed가 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assume 이게 그럼 어디 나와 있어? 능동인지 수동인지 알려면 주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주어를. 그러면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지.
분사구문의 주어는 어떤 거예요? 얘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세요. 자, 요거 패턴. 요 패턴이죠? 이거잖아. 그럼 어떤 거예요? 밑줄이 그저 있는데 이게 앞에 튀어나와서 콤마가 있으면 분사구문이잖아. 그럼 어쨌든 분사구문은 뭐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 능동인지 수동인지 능동인지 이걸 찾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능동 수동을 찾으려면 주어를 찾아야 되겠지. 근데 주어가 없으니까 어떤 거야? 여기 요 주어. 요 주어가 이거의 주어라고. 됐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수동인지 얘가 능동인지만 보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그래서 원리는 뭐야? 수능어법. 동사 PP에 밑줄 쳐 ing 밑줄 치면 이거 무조건 뭐다? 태다 태. 근데 앞에 눈에 보이는 주어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주어 응용이 있는데 이거 응용된 거죠? 그럼 주어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죠. 그럼 어디서 찾아? 여기서 찾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Mars죠. 뭐라고? Mars죠. 화성. 그럼 화성이 어썸이 뭐예요? 간주하다죠. 화성이 막 생각을 하고 간주합니까?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간주되어지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주어가 사물이면 수동태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면 그 특별한 건 나중에 할 거라고. 그럼 당연히 수동이죠. 어쨌든 간에 수동 분사구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수동 분사구문을 정확히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요 패턴이 나오면 주어를 찾아갖고 이거를 맞춰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어가 뭐예요? 화성이니까 화성이 간주되어지는 거죠. 추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썸드죠. 그래서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impossible 있죠? impossible. 어때? impossible.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기에 impossible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 impossible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잘 봐. 밑줄에 impossible이 나오면 이걸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되는 거야. 다른 해석으로. 무슨 말 알겠습니까? impossible이 중요한 게 아니고 impossible 같은 게 나오면 얘를 어떻게 빨리 바꿔야 되냐면 얘를 형용사 문제구나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즉 impossible이 왜 밑줄 쳐져 있죠? 해석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야? 형용사를 물어본단 말이야. 형용사의 쓰임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밑줄 친 곳에 형용사가 등장했을 때 이런 뜻이야. 알았어? 요 뜻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 impossible. 밑줄 친 부분이 형용사가 밑줄 쳐져 있을 때 이 얘기라고요. 알았니? 요 얘기죠. 이거는 이거랑은 달라요. 이 형용사는 순수 형용사야. 원래 순수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형용사인 것만 들어.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분사 있죠.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거든. 얘네도 형용사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얘가 나오면은 능동수동 태의 문제란 말이야. 임마 이거는 알겠어요? 태의 문제야. 태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잘 봐야 돼.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얘는 아니란 말이야. 얘는. 그래서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형용사가 뭐예요? 뭐 해피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원래 형용사. 그게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요 형용사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요 형용사를 물어본다는 건 무슨 말이죠? 요게 보어를 물어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어.
됐어? 우리는 8번까지 하고 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빨리 할 테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파서블이 뭐야? 원래 형용사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다? 보호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호. 보호를 물어본다는 건 무슨 말이야? 보호는 자, 잘 들어. 형용사 밑줄 순수 원래 형용사면 보호를 물어보는 문제. 그럼 보호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 문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서 이 동사의 성격을 물어본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잘 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make 보세요. 그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make. 그럼 the cost will make 나와 있죠? 그럼 자, 여기서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장에서 원래 본동사가 make죠? make. make가 나왔다. make는 오형식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됐어? 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요걸 정리해 주는데, 밑줄 친 부분에 형용사가 딱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오형식 목적 보호 문제다.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목적 보호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make거든. 그래서 잘 봐. I make her happy.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오형식인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 문제라고요. 그럼 이 보호라는 거는 주격 보호가 아니라 목적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냐면, 순수형사가 나왔을 때 동사를 보고 동사에 make 했으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알겠니? 맞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또 나와요. 또 나올 때 다시 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다 하면 괜히 길어지고 루즈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임파서. 그 다음에 5번의 send는 이거는 우리가 그 동사죠? 동사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주어를 뭐라 그랬죠? 주어가 뭡니까? living supplies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어가 뭐라 그랬어? of 같은 게 없으니까 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특별한 시제가 없으니까 태. 그러니까 이거는 would be sent죠. 됐어?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우리 읽으실 때 했죠. 자, 8번까지만 하고 시작. 8번까지. 자, is, are 나왔죠? 수의 일치. 답 5번. 그 다음에 그 B번. that하고 what이죠. 이 that하고 what이 나왔을 때는 많이 얘기했죠. that하고 what이 나왔을 때는 뭐다?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먼저 보는 거죠. that하고 what이 나왔을 때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that하고 what이 있을 때는요, 무조건 지울게. 이거는 딱 공부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that하고 what의 조합이죠. 얘가 나왔을 때는 뒷문장부터 보는 건 맞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순서가 이 앞에를 x로 두고 뒤에를 y로 둘게. 그럼 뭐부터 봐야 돼? 첫 번째 단계 얘는 x부터 봐야 돼. 알았지? 그럼 왜 이거냐면 that하고 what이 있을 때는 앞에부터 봐야 되는 거죠. 왜?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x 자리에 만약에 명사가 등장하면 그냥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that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 봐야지.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앞을 보는데 거의 얘는 x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y를 보는 거죠. 근데 혹시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뭐야? 얘부터 먼저 보고 일로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통과를 했어요. 통과했다는 건 뭐예요? 둘 다 명사가 안 나와. 둘 다 x의 명사가 안 나올 때는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y는 뭐예요, 이제? 그렇죠. 이때는 뭐야? 완전 불완전이. 됐죠? 완전하면 뭐야?
되시고 불완전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나중에 또 나오니까 완 나올 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왜 대시예요? 완전하잖아요. 그치? 왜 완전합니까? Most people only brush their teeth. 됐어요? 완전하죠. 그 다음에 맞아 remember. 이거는 뭐 remember 그 brushing to는 옛날에 있던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는 ing고 앞으로 할 거를 기억하는 거는 to 부정사죠.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앞으로 brush 할 일을 기억하는 것은 기억해라. 앞으로 할 거를 기억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